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번 이야기한 대로 한국 사람 만들기 세 번째 시간 친미 기독교파입니다. 이번 편도 준비하면서 한 편에 담으려 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특히 독립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친미 기독교파를 설명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기존의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왜 개신교에 빠졌고 그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그 주제는 워낙 방대한 만큼 네이션 성립 시리즈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는 총 2권 약 2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고 특히 친미 기독교파의 형성 과정은 조선 말기의 역사 전반과 함께 서술되어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말기의 역사적 흐름은 과감히 생략하고 친미 기독교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조선 말기의 상황을 헬조선이라는 인터넷 밈으로 표현할 정도로 과감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정치 중심의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나 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유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9세기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의 기록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기록은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부패했고 나약한 왕을 등에 업은 척신들은 권력을 농단하고 국고를 고갈시켰습니다. 국고가 비자 정부는 매간매직으로 재정을 충당하였고 급료를 받지 못한 관료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중앙이 이러니 지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전과 향리들도 구조화된 부패에 편승했고 조선 정부는 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의 열악한 의복과 주거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도 사실상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조선 사람들의 삶을 가장 위협했던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사회는 무기력에 빠졌고 술주정과 도박, 도둑질인 일상이 되었으며 여성들은 차별과 속박,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미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바라본 헬조선이었습니다. 이런 조선에 처음으로 개신교를 통해 희망을 전한 인물은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개신교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헨리 아펜젤러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를 떠올리지만 사실상 개신교가 왕실의 신임을 받고 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알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로부터 배신자라 낙인 찍혀 난도질 당했던 민영익을 알렌이 정성스럽게 치료했고 그 회복에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알렌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조선은 이미 활인설을 1743년에 해민설을 1882년에 폐지한 상태였기에 공공의료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광해원은 그 붕괴된 자리를 메우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광해원은 개원 첫 해 무려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합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구분 없이 1460명을 진료한 기록은 당시 조선 의료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다른 선교사인 스크랜턴은 또 다른 문제를 인식합니다. 당시 조선 여성들은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스크랜턴은 미국에서 여성 의사 메타 하워드를 초빙하여 여성 전용 병원을 설립합니다. 이것이 훗날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기원이 됩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의료가 아닌 교육을 통해 선교를 시작합니다. 영어를 배우고자 했던 조선 민중에게 영어 교육을 매개로 접근한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정동고아원을 설립해 고아들을 교육했고 이곳 출신 중 김규식과 도산 안창호가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운영한 학당에는 고종이 배제학당이란 사익 현판을 내립니다. 조선에서 근대식 문물을 가르치는 최초의 국가공인학교, 즉 서양식 서원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신분제에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계층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출신 박성춘은 어이였던 에비슨의 치료를 받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양반도 아닌 자신을 치료했는지 의아했던 그는 아들, 한국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으로 유명한 박서양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면서 에비슨이 가진 기독교 정신을 발견하고 결국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정교인의 등장은 양반 교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교회가 일시적으로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재통합이 되면서 개신교가 실제로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무반, 향리, 서얼, 서북인 등 제2신분층이라 불리던 차상위 계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들은 명목상 지배층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유리천장에 막혀 있었고
성리학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가치라기보단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서재필과 윤치호가 있습니다. 서재필은 명분 문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서구식 학문과 군사학을 배우면서 조선의 개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갑심정변의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의사가 되었고 신분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려는 상징적 선택을 했습니다. 윤치호는 무반 가문 출신이지만 3대가 서얼이었던 가문 배경 때문에 평생 차별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개신교를 선택합니다. 개신교는 남녀 차별에도 도전했습니다. 초기에 여성 고아를 위한 사역을 시도했지만 조선사회에서 여성은 인신매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쉽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메리 스크랜턴을 비롯한 여성 선교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여성 학당을 설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학당은 고종에게서 이화학당이란 사액 현판을 받게 됩니다. 남녀 차별을 유지하던 조선 정부가 여성 교육기관에 사액을 내린 것은 매우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개신교가 한국 문화에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바로 한글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500년 동안 사대부의 보조문자로 쓰이며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을 위해 한글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 자국어를 성경으로 보급하던 전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성경을 통해 문자가 정비되었던 것처럼 한글도 성경을 통해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성경이 되었고 주시경의 대한국 문법 또한 이 흐름 속에 탄생했습니다. 천주교와 다르게 개신교는 근대의 상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성리학자들과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개혁을 꾀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 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서양 문물을 공부하고 회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전무하던 시절 많은 개화파 인사들은 교회에서 개화를 꿈꿨습니다. 교회, 학교, 병원 등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고 YMCA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유교를 비판하고 근대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전파했습니다. 신분제를 비판하고 여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교육과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기독교는 학교에서부터 역사, 지리, 영어, 인문과학, 수학, 물리, 화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 민중을 유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신교는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토론과 강연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1896년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의 지도 아래 발족된 협성회는 매주 토요일에 모여 국한문 혼용, 여성교육, 노비해방, 거리연설, 조혼금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토론과 연설 규칙, 절차 예절 등을 자연스럽게 익혀갔습니다. 이는 단지 배제학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의 윤리를 비판했고 중국 문명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개신교는 종종 문화를 방종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들은 문화를 통한 교화를 믿었습니다. 유교의 성리학적 교화를 기독교의 성화 과정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범으로 사는 것은 미국식 시민사회였습니다.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당은 장로교의 교리문답을 훈련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려 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와 규범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의 중심은 교회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신미 기독교파는 조선의 몰락 원인을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 타락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상제 등 당시 지도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민의 기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는 예수교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신문을 통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세계 강대국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독교는 단지 신앙이 아니라 문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친미 기독교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조선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친미 기독교파가 어떻게 좌절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